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개발 계획은 없어요. 대신에 네. 소규모 개발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여기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길 건너입니다. 길 네네네. 건너에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소규모 개발들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됐든. 네. 이런 소규모 재개발은 진행하려고 이렇게 동의서 걷고 있고 그런 지역은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이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네. 94-116인데 이거를 제가 내년에 이제 지어지는 신축 복층 오피스텔이에요. 네. 이거에 대한 거주 목적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서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16의 신축 오피스텔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네. 지금 거주 목적까지 가지고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지금 계약금 치른 상태고요. 중도금 이제 납부한 네. 그런 상황이고. 계약금은 매매를 납부하셨고. 사실 한 거라. 네네. 그리고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신축 복층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또 투자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대표님과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미 분양 받으셨네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거는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제가 위치는 봤으니까 조금만 지도를 크게 볼게요. 네, 네, 네. 자, 지금 현재 일단은 분양 받으신 것 자체는 자,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거주 그리고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거주도 실거주 하실 거고. 네, 맞아요. 자, 실제적으로 영등포가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네, 네. 예, 한번 돌아보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영등포 지역이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나마 영등포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거주하기 그나마 좀 괜찮은 지역이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 또는 당산역 주변 또는 물레동이나 양평동 지역 이런 지역들 빼놓고는 어떻게 네. 보면은 거주 환경이 나머지는 조금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거주 환경은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이제 분양받으신 이 오피스텔 자체 이 주변 지역은 나쁘지는 않은데 교통이 지하철이 조금 불편하다는 거 빼놓고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목적 이제 가격이 올라갈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이런 투자성을 봤을 때 여기가 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개발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근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피스텔 자체가 그 재개발 그 지역 안에 설립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인근 지역이라고. 자, 일단은 영등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 계획이 네. 정말 많은 지역이에요. 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서 보면은 영등포 지역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개발 계획은 많아요. 자, 네. 어떻게 보면은 영등포 구 전체 중에서 개발 계획이 많은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이 개발 계획이 정말 많아요. 뭐 중공업적 개발, 뭐 GTX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뭐 공공재 개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말 많아요. 재건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네. 가지 개발 계획이 많은데, 자, 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지도를 넓게 봐서 좀 작은데 이 지역을 봤을 때 개발 계획이 좀 없어요. 이 지역만 영등포 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 네. 주변으로 개발 구역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성을 따질 때 개발 구역을 보셨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개발 계획이 잡히거나 앞으로 개발이 된다거나 이러기에는 네.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노후도라든가 아니면은 거주 환경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개발이 되기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개발 계획도 없고.
개발이 만약에 되기는 한다면은 그러니까 주변이니까 아무래도 영향은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주변이 맞나요?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 직접적으로 개발되기에는 뭐 미래 일이니까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개발 계획은 없어요. 아, 대신에 네. 소규모 개발 있지 않습니까? 자, 네. 여기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길 건너입니다. 길 네네네. 건너에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소규모 개발들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됐든. 네네. 네. 이런 소규모 재개발은 진행하려고 이렇게 동의서 걷고 있고 그런 지역은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이 속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영등포동 몇 가 정도가 한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몇 가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예를 들면 영등포 지역에도 뭐 1가, 2가, 3가도 있고 뭐 7가도 있고 6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영등포 7가라고 제가 여기는 재개발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영등포 7가가 전체가 재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네. 영등포 7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신에 시청자분이 이제 주소를 알려줘서 이 주변에는 개발 계획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개발 계획은 없지만 가격은 올라요. 어떻게 해요? 왜 오르냐면은 자, 여기 영등포 지역에서 제가 여기 지역이 그래도 거주 환경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당산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이 거주 네. 환경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을 찾는 수요, 개발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갭 투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갭 투자를 보고 찾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갭 투자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개발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어떤 게 상승폭이 크냐? 개발이 당연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런 조그맣게 실제적으로 여기 갭 투자를 한다면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면 투자가 될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금 자체가 한 3, 4천 수익 보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만 이 3, 4천이란 수익이 아파트나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작아 보여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들은 뭐 1억씩, 2억씩, 5억씩 올랐다고 하는데 내 거는 5천만 원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느끼면은 내게 정말 안 오른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들어간 투자 금액을 비교한다면은 많이 오른 겁니다. 그것도. 아,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다만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거주 환경은 영등포 지역에서는 나쁘지 않고 괜찮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투자성도 개발을 보지 않는 이상은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거주할 수 있는 괜찮은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 편하게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좀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랑 좀 다르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웬만한 사람들은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년 전은 좀 짧고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게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네네. 왜 오피스텔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냐면은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아파트하고 비교하니까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적게 오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자, 물가라는 거는 어차피 상승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10년, 15년, 20년을 봤을 때는 올라요. 네네. 다만 상승폭이 5천만 원 오르느냐, 1억 오르느냐, 뭐 5억 오르느냐 이 차이예요. 아, 근데 5천만 원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5억 오른 것보다는 작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안 올라,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네네. 비교를 한번 주변에 한 번만 비교해 보세요. 안 오른 건 없습니다. 아, 예.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느냐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투자 네네네. 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런 걸 이제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월세 가격이- 같은 네, 가격은 아니, 올라간다고 말씀해 보셔도 되니까요.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크게 보지 마셔라. 주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거주 환경도 영등포 지역에서는 괜찮은 지역이니까 그리고 분양 받으셨고 예. 지금은 네. 당장은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나중에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임대로 낸다고 치면 수익형으로 봤을 때는 수익형이 아니라 잘 이제 맞을까요? 갭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갭 투자. 전세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가 많이 나갈 거예요. 다른 영등포 지역보다는. 그래. 근데 예, 그래서 금액을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하고 거의 2억 비슷. 4,500원입니다. 예? 2억 4,500. 2억 3,500이요? 2억 4,500. 2억 8,500? 4천. 2억 4천? 그리고 전세 8.5 가격 제가 평이고요. 봤을 때 그러면 전세 가격 거의 2억 1천, 2억 2천 이 정도까지는 나가요. 그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가격이 높다고. 그러니까 네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만약- 마음 편하게 보유하셔도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